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약사고 강미연 선생님께서 더불어 성장 고교 학점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이라는 주제로 약사고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네, 이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간단히 발표하겠습니다. 학교이고요. 이야기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점제 선도학교를 하였고, 우리 학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연구를 시작했고요. 미래 역량 교육 과정의 답을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찾고 싶었습니다. 연구학교로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학교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정비가 목적을 학점제형 교육과정 편성, 교과 교육과정 실현, 비교과 교육과정 확대 이 세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설정하고 실행한 연구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수업 개선 및 평가 함께 내실화에 성장하며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를 비전으로 더불어 성장 고교학점제라는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 브랜드를 만들어 과제를 실행하였는데요. 더불어 성장 고교학점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공동체의 기반 강화, 그다음에 학점제형 수업 및 평가 내실화,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 성장 활동 활성화입니다. 해보았습니다. 세부 연구 과제 실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과제 첫 번째, 학점제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학교 안과 밖의 교육 공동체의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존의 학교 업무를 선택형 교육과정 지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은 별도의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업무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체로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안 성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내실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과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을 위한 교과 전학공뿐만 아니라 학령부 단위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비교과 영역에서도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성장 지원 체제 구축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중구 4개 고등학교와 함께 협력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유일의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 학교로서 울산 관내 개별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설계 로드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안과 밖 성장 지원 체제 구축 노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저마다의 로드맵에 따라 쏙쏙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플랫폼 형태의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첫 번째 성장 플랫폼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택형 교육 과정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성장 플랫폼 두 번째는 바로 학생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추가 이수할 수 있는 진로 맞춤형 일과의 소위수 수업과 또 선도지구와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 학교에서 개설하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 수업입니다. 특히 온건 거점 학교 수강 기회를 기존 회원학교 학생들만을 지원하던 형태에서 울산 관내로 전체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약사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세 번째 성장 플랫폼으로 진로, 자치, 동아리 활동에서도 비슷한 진로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협력적으로 성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성장 플랫폼 교육 과정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수업량 유연화를 통한 16+1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입니다. 연구과제 두 번째, 학점제형 교과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역량 수업과 평가 방식의 내실화 과정입니다. 미래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미래교육 학습 나침반을 적용한 교수학습 체제를 교과 교육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교과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기, 책임감 갖기와 같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전학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학기 말 5일간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교과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AI 융합교육 중심고 사업과 연계한 교과융합 프로젝트였는데요. AI 미래 역량 수업 보고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AI 미래 역량 수업 보고서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융합 진로 독서 활동 읽어보고서, 두 번째는 체험형 미래기술 탐색 활동으로 체험해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를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되새겨보는 영화 보고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활동들은 학생 기획팀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개별 진로 맞춤형 온 오프라인 수업 개선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맞춤형 수업을 개설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양한 분야의 교과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지구와 협력해서 4개의 교양 과목을 일관에 온라인으로 개설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을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 융합 문제 해결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울산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 센터 산하 거점 학교로서 일관에 일과 후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일관의 스페인어 온공 수업입니다.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동원해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점 제형 교과 이수를 완성하기 위한 책임 지도를 실현하고 또 성장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평가 방식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도 노력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특히 마음 맞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별도의 추가적인 미도달 예방 지도보다는 정규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최소 성취 수준이 도달될 수 있도록 짧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연구 과제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더하는 학점 제형 비교과 영역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학생 자치회 주도의 너나들이 멘토링, 또 교과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선택 과목 이야기 부스 운영 등 와글와글 교육과정 페스티벌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선도지구 교과 특성화 교육과정을 반영한 지역사회 연계 진로 체험 활동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참여한 후에는 추가적인 개별 탐구 활동을 진행해서 성장 경험을 나누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진로 중심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학교 운영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제언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잘 정리하고 이제 잘 차려 보여드린 음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날것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조금이나마 우리 학교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 학교 선생님의 열린 마음 덕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교 학점제를 단일한 사업 형태로 본다면 사실 곤란합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학점제형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모든 업무들이 조금씩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부뿐만 아니라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새로운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 시험 시간표입니다. 시험 또한 이동하는 형태인데요. 학생 개별 시험 시간표와 장소 안내도 사전에 필요하고요. 이 위에도 준비하는 사전 작업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 학업 설계 지도의 경우에도 교육과정부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년부 단위에서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학생들이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교 학점제가 특정 부서의 업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업무도 변화해야 한다는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사실 업무 관련 조정은 학교마다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같은 이런 민감한 업무가 과연 어느 부서로 배정되느냐가 학교마다 아마 뜨거운 감자일 텐데요.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 안에서부터 업무 재구조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교육과정,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사를 선택형 교육과정 설계 편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각 교과별 교육과정 이수 과목을 먼저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서 펼쳐 보이게 되고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소규모 형태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고요. 각 교과별 소그룹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제 의문점이나 질문들도 참 많아지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요. 교과별, 학년별 전학공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모일 수 있는 화두를 제시하고 또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교 전체, 특히 교사라는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들의 연구 조직으로 잘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씩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설계와 시간표가 복잡해지는 것이 물론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개별 선생님들의 어떤 다과목 지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무리 없는 시간표를 구현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학교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칸막이 없는 학기 집중형 교육과정 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오류가 좀 있었거든요.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의 단위수가 뭐 3단위짜리, 4단위짜리, 2단위짜리, 1단위짜리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애들 과목 선택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그룹핑을 하다 보니 각 교과별 시수 배분이 애매한 거예요. 과도한 다과목 지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지정 과목까지 끌어와서 전면 이동 수업 형태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불편하지만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생 선택 영역의 어떤 교육과정 편제를 조금은 축소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이제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 3학년부터는 학기 집중 전면 이동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뭐 택 6, 택 7 이런 식으로 엄청난 과목 선택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많은 만큼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많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별 또 교과 간 협의를 통해서 1, 2학기 연계 과목 추천 가이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1, 2학기 이제 선생님 교과별 시수 불균형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만큼 잘 따라와 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연계 과목 추천 가이드가 꽤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뭐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또 모든 정보들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생들의 선택과 선생님들의 참여로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주도적인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이고 그렇다면 학교 교과 과정과 비교과 영역을 아울러서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자율적 교육과정도 일단 시작은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거 교육과정부 업무인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을 짜는 역할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색사업 운영부서와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함께 구안해 보았습니다.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라는 것이 선생님들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학생 기획단을 한번 키워보자.
보시는 장면은 실제로 기획단 친구들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했던 내용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제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반응도 참 좋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보완해가 점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조금 더 이 학생 기획단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보자. 또 자율적 교육 과정을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인 의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학점제형 교육 과정을 열심히 고민하며 달려와 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물고기처럼 아이들이 저마다 원하는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갈래의 물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고 전국에 계신 여러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선생님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이 길이 맞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시점도 있거든요. 뭐 대입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정책에 대한 논의가 막 될 때 그럴 때 좀 많이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다 확신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강미연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약사고 사례에서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함께 더불어 성장을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성장 플랫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미연 선생님과는 전체 발표가 끝나고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발표는 목포 제1요고의 사례입니다. 정세리 선생님께서는 학생 자율 책임 문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사례를 소개한 목포 제1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세리입니다. 네, 목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에 부산광역시와 함께 4대 항구도시였으며 인구 21만 명 규모의 호텔 델루나 도도술술 나라술 등과 같은 드라마 촬영지로 다시 각광받고 있고 맛과 멋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공립 4개와 사립 5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목포 제1여고는 사당이라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포 제1여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교훈 아래 1967년 3월 5일 목포 제1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하였고 2002년 9월 오감동 현재 교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문화 조성, 통합적 사고력 진장을 위한 독서교육, 독학업 프로젝트,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급 현황입니다. 특수학급을 포함한 23개의 학급이 있으며 51명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14명의 선생님을 포함한 45세 이하의 29명의 선생님이 계시는 젊은 학교입니다. 본교는 2022년도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서 기반이 조성되었고 21년에는 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연구에 힘썼습니다. 작년 22년에는 더 플러스 교육과정, 꿈이름 프로그램 운영, 더 잘한 프로그램이라는 연구 학교 과제를 운영하였고 오늘은 그중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교의 더 플러스 교육과정은 소인수 강좌의 중요한 예를 마련하였는데요. 보건, 교육, 외국어, 상경, 국제, 이공, 문화, 콘텐츠, 예술 등 7개의 계열을 인문, 기본, 심화 과정으로 계열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력 자원이 어려운 중소도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목포에 있는 4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본교 제1여고입니다. 그 학교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에 여학생 특유의 다정함과 섬세함이 살아있고요. 가장 강점인 오늘은 학생 문화와 교사 문화를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학생 자율 책임 문화의 그 여러 사례 중에서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학생부에서 작년 3월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또 의사소통의 그 방법 등을 학생의 캠프를 통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여타의 학교와 비슷하게 학생회를 중심으로 등교 맞이도 하고 자살 예방 행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고요. 또 유해 물질에서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란 주제 아래서 학교의 빈터에 정원을 가꾸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가능하였던 것들은 정말 학생회에서 SNS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학생의 행사를 홍보하고 오픈 채팅을 통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을 때 의사소통 기회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학교의 SNS가 이런 학생들의 의견 수렴의 창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였던 사례 첫 번째로 동아리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원래 동아리의 결과물을 전시하였던 12월의 동아리 활동들을 학생회에서 스스로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그 단순한 전시 활동이 아니라 체험형 부스를 함께 운영하고 싶다라는 안건을 제안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운영에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였고요. 1층 로비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그 학교 체육관인데요. 그 체험 부스의 성격에 따라서 각 층 라운지에서 그 학생들의 동선과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서 직접 학생회가 운영하였고요. 특별히 또 올 2월에 정년을 앞두신 창의체험부장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정말 아끼지 않고 챙겨주셨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동아리 중에 하나가 메디컬 동아리인데요. 그 약품의 사용이나 응급처치 방법, 그다음에 또 그 사탕으로 약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1년 동안 학교 주변에 식물 표본을 채집하여서 이렇게 전시 활동도 하였습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학생의 SNS입니다. 이것들을 그 다른 비방글이나 그 없이 학생회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소한 내용까지 함께 학생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이렇게 게시물을 만들어서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을 홍보하고 있고 또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도 학교 홍보 영상들을 만들고 학생의 활동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 페스티벌 외에 또 올해 있었던 특별한 사례 중에 하나가 전교생 대상 공개회의였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안건을 모아서 학생의 패널 또 교사 패널들을 모시고 12월 14일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여서 열심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정말 한 축을 맡으셔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학교 여러 상황들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네. 저희 학교 그 동아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각종 프로젝트 또 실험 실습 또 진로 발표 또 학급에서는 학습 플래너를 서로 인증하면서 학습의 어떤 성취를 독려하기도 하고 또 그 정말 비어있는 공터에 식물을 가꾸면서 서로 정서를 갖다가 서로 그 협력하고 또 정서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미 음식 기부 프로젝트가 또 인상적인데요. 교육봉사 동아리와 연계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또 각종 교육이 필요한 다른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도 하였고요. 또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인상 깊은 활동은 매점 문제입니다. 2022년 8월에 학교 매점이 계약 종료로 문을 닫았습니다. 배고픈 학생들의 원성을 학생회가 직접 나서가지고 간식을 대량 구매해서 점심시간에 한시적으로 그 간식을 팔아서 학생들의 그 민생을 해결하였던 기특한 사례이고요. 여기에 소개하지 못하였지만 또 1학년, 3학년 멘토 멘티 활동도 있고 또 양심 우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양심적으로 우산이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 점도 신기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십니다.
저희가 그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쓰자라는 내용만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가 15시간의 직무 연수를 연수원 학교라는 이름으로 실시하였고 또 이 밖에도 그 배움과 성장의 날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7교시에 교과 연구회나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학교 내에 학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찐이나 뭐 탐진 이렇게 일반고 진학 지도를 위해 힘쓰고 계시고 이외에 다수의 선생님이 학교 밖 학습적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이에 교사 독서 동아리로 봄봄봄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또 학교 이야기, 학생들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협력적 학교 문화에 우리 학교의 대표 사례라고 한다면 3C 지원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컨설팅팀, 진로 설계 상담팀,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팀이 있으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일체 안내 자료나 방향성 설정은 교육과정 컨설팅팀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그 교육과정 박람회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진로에 대한 1년 중 계획들은 진로 설계 상담팀 즉 진로상담 부장 선생님과 학년부장의 선생님들께서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는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학교 문화의 그 운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계십니다. 그 학교 연수원 학교와 함께 또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학기 때는 학교 밖에 나가서 1학기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살펴보고 고교 학점제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이제 공립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동하시면서 또 학교에 이렇게 잘 진행되었던 고교 학점제 과제들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 속에 그동안 했던 학교의 그런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과제들을 점검하고 더 잘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임 토의를 해보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학년 말 학교는 너무 바쁩니다. 저희 학교도 학교 축제, 또 동아리 페스티벌, 교과 학습법 특강 등이 있었고 교사들도 성적 처리부터 산더미 같은 업무 속에서도 저희 부장 선생님께서 또 분임 토의는 꼭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12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다양한 안건들을 모으고 또 주제를 정한 다음에 본임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각 정해진 시간에 진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역시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 귀가시키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오랜 대화를 나눴는데요. 2023학년도에 운영된 공강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도심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학원에 가는 학생들을 학교 안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다시 연결지어서 학교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인지 또 야간 자습이 또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은 교육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업무 분장과 또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얘기하였는데요. 1년 동안 서로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셨던 선생님들도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깊고 진솔한 대화를 했었고요. 다시 이제 분임별로 나눴던 안건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1학년 공강시간 운영팀에 참가하였는데요. 10월에 사실 동아리 페스티벌이 늦게 제한되고 12월에 하다 보니까 기말고사로 인해 뺏기는 시간들이 많았고 동아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주제 탐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공강 시간을 동아리와 함께 연결해서 확보해 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이제 나머지 1시간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탐구 학습을 위해서 목요일 점심시간과 연결해서 목요일 5교시로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공강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습
특히 뭐 탐구학습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또 이야기로 연결되었는데요. 이거를 교사의 부담으로 지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학생회가 굉장히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여학교다 보니까 그 공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어서요. 이것들 또한 교사는 지도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학생회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교육과정부가 지금 고교학점제 업무의 일환으로 실시하지만 2023학년부터는 평가부장 선생님이 총 책임을 맡으시고 또 이제 그 학업 성취 부분에 있어서 학생의 정서 함양도 이렇게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모아졌었거든요. 이럴 때 과목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함께 이 업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야간 자습 활성화 방안에 이제 있어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육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셔서 일과 후에 시간을 내시기가 짬이 내기 어렵지만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혼자 남아있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거에 의견을 맞추셔가지고 다양한 교과가 내년부터는 더 개설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모아봤고 또 지금은 방과후가 어떤 학습적인 지원 차원에서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지도되고 있지만 이거를 탐구학습, 자기주도 학습에서 프로젝트형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 과정들을 이어가면 교사가 코치로서 참가하는 방안도 있다라는 의견을 다른 외부 강사 선생님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방과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또 모색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야간 자습은 담임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학업 설계나 진로 지도 역량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일과 후에 야간에 학생들의 실제적인 상담이나 내용 정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담임 선생님들도 야간 자습에 같이 참여하여 가지고 선생님들이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학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잘했어라는 얘기만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분임 토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나오고 2023학년도에 대한 방향이 나온 것들이 우리 학교 1년 농사 중에 제일 좋은 과정 중에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운영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밖 자원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목표도 2022년에 목포 미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라는 제목 아래서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현안이나 앞으로의 그런 대안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여서 사례를 공유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또 실시간 SNS를 통해 가지고 바쁜 문제들을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이 일과 후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공강 시간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일과 중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도 목포 선도지구 공동교육 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교는 영훈고등학교와 함께 과학교과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또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고교 대학 연계, 홈키움 캠퍼스 등의 다양한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 너무 미숙합니다. 네. 영구학교 주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고 좀 살아있는 학교 얘기를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10월 수업 나눔의 날을 하였는데요. 수업 성찰에 대한 선생님들의 한마디를 공유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육아로 바쁜 모든 선생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바라볼 때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내 삶의 문제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배움이 이뤄가도록 애쓰는 과정들을 볼 때 고교학점제의 모든 과제들이 수업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목포 제1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세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목포 제1요구 사례를 통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협력적 학교 운영이나 학교 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점제를 통해서 교사들 간에 학생들 간에 교사와 학생들 상호 간에 협력하는 학교를 꾸려나가는 점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희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학교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두 학교의 학생 성장 중심적이고 또 협력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가 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원동 선생님, 우리가 두 학교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께서 좀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두 학교 사례에서 학점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점제가 하나의 완전 제도로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좀 더 학생 중심적이고 교육적인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장 중심 교육을 위해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을 실천한 좋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토의는 사전에 질문해 주신 사전 질의와 그리고 이제 줌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는 질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받은 사전 질문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고교학점제 추진의 핵심 동력, 그리고 시행착오 과정과 또 극복 사례, 그리고 학생과 학교의 변화, 그리고 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운영 팁 이런 것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죠? 김원동 선생님. 네. 학교 업무 구조 개선, 협력 문화 조성,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 또 최근에 많이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업무 효율화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교학점 성과 발표회에 온라인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이 필요하시면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화면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받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교 모두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교 교육 체제 전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약사고 강미연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사고에서는 학교 교육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공감을 확장시킨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공감과 소통의 문화를 꾸려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힘, 약사고만의 비법 혹은 강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비법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것 같고요. 이제 학교마다 뭐 구성원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봤을 때는 가장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선생님들의 어떤 공감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교과 이기주의이잖아요. 사실 뭐 편제를 저희가 짜다가 보면 어느 한쪽을 늘리면 또 어떤 과목은 또 줄여야 되는 이런 뭐 미묘한 신경전 아닌 신경전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쭉 운영을 하면서 학점제형 교과교실제로 쭉 옮겨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어떤 공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담 교실을 두고 교과 중심으로 행정 업무 체제라든지 이런 거 다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뭐 학생 생활 지도라든지 또 원활한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조금 변화를 좀 겪으면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들 위주로 교무실이 이제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제 한 학년에 8분의 담임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거의 같은 교무실을 쭉 쓰시고 계세요. 거기에는 학년부 전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다른 업무를 맡으시면서 담임이신 분들도 거의 같이 공간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육과정 부서에서 어떤 뭐 교육 활동을 기획을 하면 실제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행은 담임 선생님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해주시고 또 효과적인 실행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여러 교과 선생님들도 같이 모여 있는 공간 속에 생활하시다 보니까 교과 간 협의도 또 교과 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공유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또 교육과정부 업무 담당 교사이지만 담임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 업무를 추진할 때도 그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같이 뭐든 해보자라는 공감대 형성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학교에서 아무래도 담임 교사의 역할이 크고 또 역할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고에서 노력하신 부분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목포 제일여고 정세리 쌤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만 좀 뽑아주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성과 공유 및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강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학교는 중소도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 극복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제 시작이 불과한데 우리 학교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연결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거 같이 해볼래? 라는 콜라보? 그러면 이렇게 소통의 창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학교의 강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제가 유심히 발표를 들어보니까 목포 제일여고의 그 3C 지원팀에 계셨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발표를 들으시면서 3C 지원팀이 뭘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3C 지원팀이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새로운 업무는 아니고요. 이제 기존의 업무들 속에 교육과정 컨설팅을 교육과정부하고 연구부에서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설계에 대해서는 학령과 또 진로 선생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요. 이것들이 이제 교육과정부에서 연구부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시면 교육과정 박람회나 또 학기 중 진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펼쳐져 가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학교 안에 학생과 학부모란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연수를 또 교무부에서 학생부에서 담당하면서 그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업무들 교교 학점제라는 업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어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새롭게 뭐 재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업무의 재구조화 그런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두 분 선생님께서 고교학점제를 실행하는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극복기를 좀 공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교육과정부 업무를 맡아 보니까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타이틀이 갖고 있는 업무 스케일이 이제 굉장하더라고요. 제 고교학점제 혹은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좀 실감하게 된다고 할까요? 아마 업무 맡으시는 분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는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붙거나 혹은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조금 언급되어도 모든 공문서들이 전담 부서로 이렇게 이제 배정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 들여다보면 평가라든지 수업이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이런 관련 부분인데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좀 회피하는 경우가 좀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교육과정부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도 조금 도와준다 이러면서 조금 받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변화를 좀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으로. 그래서 발표에도 언급을 했지만 뭐 학년부는 학년부 나름대로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을 이제 학생 상담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진로 학업 설계 지도라는 부분으로 이제 역할을 좀 더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이제 평가 부서는 평가 부서대로, 또 수업을 고민하는 부서는 또 학생 선택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수업을 또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될 것인가가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화두인 거잖아요. 이제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수업이 뭐 변화가 없다면 사실 그 학생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각 부서에서 차근차근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제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변화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 특정 부서로 어떤 몰빵된 폭탄 돌리기가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공감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올해 학년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 교육과정부 업무 부담에서 조금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큰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이제 학생 맞춤형 진로나 학업 설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업무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조금씩 조율해가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쌤 말씀 중에 차근차근이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그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게 학교에 좀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말씀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목포 제일여고는 쌤 어떨까요? 극복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는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로 진학에 맞춰가지고 색깔들을 조금 바꾸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비교적 소통이 잘 되고 협력적이라고 하지만 그거 꼭 해야 되냐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럴 때 그 소신과 의지를 가지신 선생님들이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관리자이셨던 교감 선생님께서 함께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그 교육과정부가 국교학점제를 맡고 있으니까 해가 아니라 함께 해보세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또 선택과 집중에 능하신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선배님 무리하지 마시게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막 다른 여타의 학교를 막 프로그램들을 보고 어렵게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은데, 또 그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색깔을 조금 바꿔서, 네, 우바세라는 프로그램이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젝트 탐구 학습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진로라는 색깔을 조금 덧붙여가지고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시도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 의지를 잡아주셨던 분과 또 색깔을 조금 더 바꿔서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셔서 극복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기존의 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교육 활동들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좀 철학을 녹여내서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게 참 공감이 저는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 문화를 바꾸고 운영 혁신한다는 게 말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런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점제 운영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역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학생과 교사들의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리 쌤 먼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저희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학생회가 살아있었던 것들이 가장 학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2021학년도 학교 공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을 조성에 그 학생들 의견들이 많이 필요했을 때 SN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 학생회가 중심돼가지고 학교 공간 바꾼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의견 올려주면 아이들이 의견 내주고 우리 동아리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하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미술 동아리하고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학교 모형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저희 학생회였고요.
또 이제 학교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점이 닫혀가지고 배고픈 학생들이 내가 해결해 볼게. 우리 학생이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례가 이렇게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도 하고 또 비어져 있는 학교 공도 보기 싫으니까 도서관에서 유해로운 물질에서 자유로운 학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프로젝트 할 때 저희도 같이 할게요 해가지고 화초 가꾸면서 환경 정화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조금 그 민주시민으로 한 발 더 또 요즘 미래 역량이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 또 강화되는 다양한 계기가 있었고요. 선생님들께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했더니 어떤 선생님 저한테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해봤잖아. 같이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자신감에 대한 문제들. 저희가 역경이 많이 이제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해봤고 해냈으니까 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선생님들의 비전도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아이들의 학업 설계를 도와줘야 되겠다. 예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역량이 더 늘어가시고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조금 더 재무장하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 성공 경험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그 민생 해결 그 아까 말씀하신 두 번 말씀하신 그 매점을 열었다는 그 경험은 정말 아이들 그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그 과정들이 성공이 되면서 아이들이 크게 바뀌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사고는 어떨까요, 선생님?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교육 과정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분위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선택이라고 하는 거, 설계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이들에게도 큰 부담 아닌 부담으로 심리적인 부담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또래 친구들하고 즐겁게 이제 탐색하고 또 즐겁게 활동하다 보면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떨 때는 선생님과 몇 시간을 앉아서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데 이제 활동 동력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과목 선택과 같이 맞물려서 학생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좀 일어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판을 좀 열어주고 거기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꾼들을 좀 발굴해 나가는 거. 그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이제 전파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전파력을 타고 더 많이 참여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년간 발굴했던 그 꾼들 친구들과 함께 또 어떤 새로운 활동들을 또 하게 될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 스스로 함께 뭐 참여하고 또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문화 속에서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을 잘 관찰해주고 또 기록해주고 반영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까지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담는 그 그릇이 참 중요한데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사고에 이제 판을 만들고 꾼을 키운다. 오늘 저도 크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학교 사례에서 눈여겨본 부분이 바로 학교 밖과의 연계였는데요. 학교 안에서의 학생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학생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두 학교가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나 대학의 교육 자원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셨고요. 이렇게 교육의 경계, 학교의 경계를 확장하는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문화나 운영 혁신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을 단위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되도록이면 학생들을 원하는 과목들을 많이 열어주려고 저희가 애를 쓰긴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수요까지 다 맞추긴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진로 분야로 희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뭐 길을 다 만들어주는 건 사실 단위 학교에서 쉽지 않습니다. 학교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한 개의 반을 열어주려고 하면 그 해당 교과 선생님들은 또 다과목 지도라는 좀 어려움에 부딪히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목들을 다 이제 폐강하고 열지 못하는 건 또 좀 어려움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메우는 게 교육과정부의 좀 어려움이자 숙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간극을 채우는데 저희는 학교 밖 자원, 그 다른 인근 고등학교와 협력하는 방법으로 그 학생들 개별 학생들의 어떤 작은 수요도 좀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근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마다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한 교과 특성화 교육과정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교과 특성화를 반영한 그 교과목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뭐 진로 영역에 맞추어서 필요한 과목이다 하면 뭐 인근 학교 학성여고, 뭐 성신고에서 여는 과목들을 일관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특히 저희 학교에서 보면 지역적인 자원을 막 발굴해가지고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단위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들을 4개 학교에서 각기 교과 특성화와 관련한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4학교에 모두 오픈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4학교 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배움이 일어나고 또 경험치도 쌓이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그 추진해야 되는 어떤 사업의 목적성도 도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속에서 저는 답을 찾았거든요. 경계 확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에서 이제 우리 모두의 학생으로 용어가 지금 다시 제정이 되면서 지역에서 함께 키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될 수 없는 과목들을 다른 학교에서 열어주고 우리 학교도 열어줘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꾸려가다 보면 노하우가 공유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기지 않고 또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인 사례로는요. 그 미술에 정말 열심히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교의 다른 여타 과목 시간에는 흥미가 없다가 우연히 쿵키우 캠퍼스를 통해서 대학에서 미술 강의를 듣고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가서 건축 강의 듣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술을 미술로만 생각하고 다양한 모든 분야하고 엮여져 있다는 그 학생은 이전에 제가 말을 했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대학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눈이 띄면서 오히려 질이나 다른 그 인문 과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의 자원들이 투입되면서 학생들의 시야를 열어주고 또 자기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학생들의 좋다.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다과목, 다교과를 가르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의 세특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에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은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일들이 다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좀 업무를 경감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학생 선택권을 많이 보장하는 다양한 과목들을 열어주는 것이 그 과목들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좀 필요한 뭐 진로 역량도 좀 높여가고 본인이 뭐 전공 이수를 위해 필요한 과목들도 좀 이렇게 경험치도 쌓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정작 뭐 수업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열어줬지만 그 수업에 선생님들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과목 지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진짜 무의미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고교학점제 들어오면서 선생님들마다 업무가 늘었다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재구조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이제 그 매년 연말에 저희 이게 선생님들 인원수가 조금씩 좀 줄고 조정이 되면서 부서 업무를 어떻게 할지, 단위 업무를 또 어떻게 이제 좀 조율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이제 그 각 업무 담당 선생님이 맡고 있는 업무 단위 업무들을 쭉 보면서 좀
제외시키고 요런 핵심만 좀 남길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분장표를 들여다보면 매년 해왔던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경우 사실 선생님들 많으세요. 이제 교육청의 어떤 뭐 의도에 의해서 뭔가 시작되었던 사업이지만 지금은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연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 사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조금 약간 골라내면서 조금은 이제 핵심만 남기는 교육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업무를 조금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재조정이 된다면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릴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저희는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수업 시수가 많은 선생님들을 강사 선생님과 함께 강사 형태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학교 운영에 또 큰 힘이 됐고요. 이제 다교과 지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서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뭐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코티칭을 하면서 세특을 나눠 쓰고도 있습니다. 그 업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에듀테크 활용을 통해서 업무나 수업의 효율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두 분 학교의 발표 사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가 교육 현장의 학점제 운영에 있어서 활용되면서 어떤 측면에서 뭐 장점이랄지 아쉬운 점이랄지 혹은 여기 계시는 분들께 뭐 팁이랄지 그렇게 짧게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옹공 거점학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일과 내에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저희가 이제 주축이 돼서 여러 학교와 같이 연합을 해서 운영을 이제 처음 시도할 때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과연 되겠어?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줄까? 수업에 좀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라는 이제 물음표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2년간 저희가 이제 스페인어 원 수업을 어떻게 보면 스페인어 원 수업, 스페인어라는 제2 외국어 이제 과목을 사실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형태로라도나 듣고 싶어 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뭐 생활 지도라든지 또 출결 관련이라든지 또 온라인 접속의 문제는 전혀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주무부서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 방식이라기보다는 수업 교사의 어떤 수업 장악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수업 형태에 맞춰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는 그 담당 선생님, 또 저희는 거점 학교로서 온라인 형태의 수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교재라든지 교구를 사전에 다 미리 해당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환경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 소속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미리 2월부터 협력을 해서 학생들 접속이나 환경 또 그 출결이나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문제 없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하고 하니까 큰 문제 없고 온라인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저는 좀 외곽이나 뭐 이런 꼭 듣고 싶지만 학교에서 계절되기 어려운 그런 과목들을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좀 효과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실에서 이제 수업 준비하듯이 학생들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온라인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는데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들이 사라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사용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생생하고도 빠르게 협업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쉬운 점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캠퍼스 같은 거 쓰다 보면 예쁜 거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고, 또 알고리즘 따라가다가 다른 데 빠져버리고 실제 목표를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안에서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업에 정말 중요한 핵심들은 강의와 함께 연동되었으면 좋겠다. 또 긍정적인 효과로는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1대1로 말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피드백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장점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소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레포 형성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이제 구글 학사 일정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 업무를 조율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약사고 강미연 선생님과 목포제일여고 정세리 선생님 모시고 학교 문화와 운영 혁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원동 선생님, 오늘의 토의를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학점제 핵심 내용이 학교 문화나 운영이 안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학교의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실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하는 구성원의 의지인 것 같고요.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드는데 학교 문화와 운영 혁신의 핵심은 결국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학교의 주인으로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안도 있고 불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정해진 거는 없지만 같이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은 정말 개개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발표도 듣고 같이 생각도 나누는 토론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원동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네, 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에 관한 사례 발표 및 주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사분들께서는요 16시 5분까지 토크 콘서트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